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부의 박영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번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단기 강좌 엑셀 콘텐츠의 일환으로 엑셀 콘텐츠를 위한 3D 모델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과 같은 엑셀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엑셀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3D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셀 콘텐츠를 위한 3D 모델에 대한 핵심 개념과 여러 최적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4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엑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D 모델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가지의 모델 표현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엑셀 환경에서의 3D 모델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3D 모델이 엑셀 환경에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실시간 렌더링과 몰입감 증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셀 환경의 3D 모델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3D 모델을 몰입감을 높이는 엑셀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Extended Reality의 약자로서 확장된 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장된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그리고 혼합현실인 MR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술들은 우리의 현실을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장치를 활용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VR은 사용자를 완전히 다른 가상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반면에 AR은 가상의 객체를 실제 환경에 끼워 넣어 새로운 형태의 현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MR은 이 2가지를 결합하여 가상과 실제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엑셀은 단순히 이 3가지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엑셀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엑셀은 우리가 현실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엑셀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정보를 이해하고 공간을 탐색하며 서로 대화하는,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현재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엔터테인먼트, 건축,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엑셀은 실제와 가상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기술로 우리의 일상, 작업 방식, 그리고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것까지 모든 범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엑셀이 포함하는 기술들, 즉 가상현실, 혼합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 대해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 VR입니다. VR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줄여서 HMD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 사용자를 완전히 다른 가상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현실의 공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공간은 100% 가상으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실감나고 높은 수준의 몰입 경험을 제공받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 부산의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주변은 서울 한 복판으로 꾸밀 수가 있으며 심지어 해외의 예를 들어 유럽의 어느 거리의 중간 혹은 어떤 해외 휴양지의 바닷가 등 내가 원하는 어디든
가상 공간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의 사용자는 이 가상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탐험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혼합현실 MR입니다. MR은 현실의 배경을 부가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융합하여 기존보다 진화된 가상의 세계를 구현합니다. 즉, MR은 가상과 현실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환경을 제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는 이 환경에서 현실의 물체와 가상의 물체 모두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MR은 가상현실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AR입니다. 증강현실 AR은 눈앞의 현실에 실시간으로 이미지 혹은 정보를 더해 시각화하여 현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현실의 물체에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AR은 가상의 객체를 실제 환경에 끼워 넣어 사용자가 현실의 세계를 중점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의 가상의 정보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엑셀은 VR, MR, AR 세 가지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서는 최근 개발 중인 엑셀 장비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이 제품을 통해 공간 컴퓨팅의 대중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혁명적인 공간 컴퓨팅이 이 제품 비전 프로로 가능해진다는 말과 함께 새로운 공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면서도 기존 애플의 생태계인 iOS와의 호환성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전 프로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이전의 VR, MR 장비와는 다른 훨씬 성능이 더 좋은 센서 및 하드웨어를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의 머리라 할 수 있는 CPU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M2 칩과 더불어 실시간 3D 모델 처리용 All1을 함께 탑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더욱 부드럽고 실시간적인 엑셀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 프로는 기존의 VR 기기보다 얇은 두께를 자랑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비의 물리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 역시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하드웨어 장비가 계속 출시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엑셀 경험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엑셀 콘텐츠의 활용 범위에 있어서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게임, 유튜브 등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는 2차원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엑셀은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3차원 공간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엑셀은 사용자의 콘텐츠 몰입을 높이고 우리의 실제 공간을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현실에 가상의 요소를 더하여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엑셀에서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3D 모델입니다. 3D 모델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3차원 사물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물의 형태, 색상, 질감 등을 정교하고 우리가 알던 모양으로 엑셀 환경에서 표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사실감 있는 가상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엑셀에서의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D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엑셀 활용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의 엑셀을 활용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3D 모델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모델 표현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이는 3D 공간에 존재하는 점들의 집합으로 3D 모델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흔히 알려진 3D 스캐너를 통해 쉽게 3D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셀입니다. 복셀이란 볼륨과 픽셀의 합성어로 3D 공간을 균일한 크기의 큐브로 나누어 3D 모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각형 메쉬입니다. 다각형 메쉬는 3D 모델을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다각형들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할 내용은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한글로 점 구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간단히 말하면 3D 공간에 존재하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들은 각각 X, Y, Z라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외에도 색상 같은 추가적인 속성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스캐너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활용하면 주변 환경의 3D 정보를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최신 사양의 아이폰에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 후면 카메라에 3D 스캐너의 일종인 라이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3D 스캐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주변을 카메라로 촬영하듯 스캐닝 과정을 거치면 촬영자의 주변 환경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즉 3D 데이터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음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이즈 제거, 데이터 정렬, 분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훨씬 더 정돈된 의미 있는 3D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셀은 3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볼륨과 2차원 영상의 기본 최소 단위인 픽셀이 합쳐진 합성어로서 이는 3D 공간을 균일한 크기의 큐브로 나누어 3D 모델을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복셀은 의료 영상 촬영 시 수백 장의 단층 촬영 이미지를 3D로 복원할 때 가장 손쉽게 복원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게임에서도 복셀을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복셀 기반의 3D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직접 환경을 구성하고 변형할 수 있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는 게임입니다. 오른쪽 하단 그림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저 장면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 블록은 생성하고 제거할 수는 있지만 더 세세하게 분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셀은 최소 단위인 복셀을 더 이상 분할할 수는 없으며 복셀을 서로 모아서 어떤 3D 모델의 외형을 형성할 수만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그림에서는 이런 복셀 큐브를 활용하여 나무를 형상화한 모습과
집을 형상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셀은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표현하는데 다른 3D 모델 표현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컴퓨팅 자원에 무거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는 이를 컴퓨터공학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각형 메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각형들을 여러 개 모아 3D 모델의 표면을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이 다각형들은 각각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이란 3D 공간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점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3D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X, Y, Z라는 세 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 좌표이므로 X, Y, Z 값 중 하나라도 누락된 값이 있으면 안 되겠으며 하나의 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값이 모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은 이 점 두 개를 연결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은 3개 이상의 선이 서로 연결되어 생성할 수 있는 평면을 말합니다. 3D 모델링에서는 주로 삼각 메쉬 또는 사각 메쉬를 활용합니다. 이들 메쉬는 각각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면으로 이루어진 메쉬를 말하는데 이렇게 다각형들로 모델의 표면을 구성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면들을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회전하고 있는 모델은 스탠포드 버니라는 토끼 모양의 다각형 메쉬 3D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방금 소개한 다각형 메쉬의 실제 3D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모델이 바로 스탠포드 버니, 스탠포드 토끼라 불리우는 모델입니다. 스탠포드 버니는 3D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 테스트 모델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1994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연구팀은 토끼 모양의 장식품을 3D 스캔한 결과를 활용하여 이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스탠퍼드 버니는 그 현실적인 디테일과 모델의 복잡성 때문에 여전히 그래픽스 연구와 알고리즘 개발에서 기준이 되는 모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약 7만여 개의 삼각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삼각형이 모여 토끼의 전반적인 형태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토끼의 형상이 수많은 삼각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형 메쉬를 구성하는 다각형, 여기서는 삼각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삼각형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은 3D 모델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법은 점과 선으로만 3D 모델을 표현합니다. 이 선들은 서로 연결되어 마치 철사처럼 와이어처럼 보이는 구조를 생성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전체 구조를 빠르게 표현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서 보듯이 개별 삼각형은 물론이고 모델 전체의 형태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옛날 1970, 80년대의 3D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많은 메모리나 CPU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성능이 낮은 컴퓨터에서도 3D 모델을 쉽게 그릴 수 있으며 사람은 이런 형상을 보고 3D 모델의 외형을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래픽스 컴퓨팅 환경이 아주 좋아진 지금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기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스탠퍼드 버니 모델의 귀 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삼각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모델 전체의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삼각형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3D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 각각의 삼각형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토끼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형 메쉬는 이렇게 다양한 점들을 연결하여 선을 만들고 그 선들을 다시 연결하여 면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3D 모델링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정교하고 현실감 있는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 다각형 메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들이 잘 보이는 이 노란색 확대된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빨간색 펜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삼각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점이 이쪽 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점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펜 색깔을 바꿔서요. 자, 빨간색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이 제가 주황색,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 삼각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점이 세 개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펜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또 노란색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 삼각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삼각형이기 때문에 점이 이렇게 세 개의 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제가 펜을 이제 파란색으로 바꿔서요. 파란색으로 또 삼각형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 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점이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자, 이렇게 파란색 이번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점이 이렇게 세 개 또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과 보라색 사이에 있는 이 삼각형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점이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찬찬히 지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검정색 이렇게 총 6개의 삼각형을 직접 손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삼각형을 제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삼각형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는 각각의 삼각형 하나를 표현하는데 점이 3개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삼각형들이 서로 인접하게 모였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중심에 이 중간에 보이는 제가 형광펜으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형광펜 초록색으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주황색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모인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점은 하나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표현하는 데이터 제가 이거는 검정색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 점을 표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표 x, y, z 이렇게 세 개의 좌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 개별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간색 점, 노란색 점, 초록색 점. 다시 레이저로 해야겠네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검정색 총 6개의 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점이 실제로는 이렇게 같은 위치, 같은 X, Y, Z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점은 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치환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각형 메쉬에서 이 전체 메쉬의 구조, 이 사이즈를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다각형 메쉬, 여기서는 삼각형이니까 제가 삼각형 메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각형 메쉬에서는 삼각형들이 서로 어떻게 인접해 있는지, 삼각형들의 이런 선이 어떤 다른 삼각형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점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는 데이터의 압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삼각형 6개가 하나의 점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점을 쓰는 것보다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하고 그 점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여기 초록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 지금 이 2개의 삼각형이 하나의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따로 색깔로 칠하지 않은 이 4개의 삼각형도 이 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개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점 정보를 전부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해야 되지만 이게 하나의 3D 모델, 하나의 메쉬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점은 이런 인접한 6개의 삼각형이 하나의 점을 공유하므로 하나의 점 정보만 저장을 하고 그 삼각형이 공유하는 점을 참조하게 하면 데이터를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린 만큼 이런 점을 공유함으로써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각형 메쉬를 공부를 이번에 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함께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이런 다각형 메쉬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확장된 현실, 엑셀 환경에서 이런 다각형 메쉬는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3D 모델 표현 방법입니다. 다각형 메쉬는 점, 선, 면이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3D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므로 모델의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엑셀 환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각형 메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각형 메쉬는 모델의 정밀성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정밀하게 표현하고 싶은 영역은 그 영역에 더 많은 삼각형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다각형 메쉬는 효율성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래픽스 하드웨어는 다각형 메쉬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설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다각형 메쉬는 현재의 그래픽스 하드웨어 디자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GPU 디자인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다각형 메쉬의 활용에는 한계도 역시 존재합니다. 특히 모델의 정밀성이 증가할수록, 즉 모델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다각형이 필요합니다. 이는 메모리 사용량과 렌더링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어서는 엑셀 환경에서 다각형 메쉬 3D 모델의 활용 시 고려 사항을 검토하고 최적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엑셀 환경에서 3D 모델을 잘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실시간 렌더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렌더링은 화면에 보이는 그래픽 요소를 즉각적으로 혹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표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의 행동이나 선택에 따라 화면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실시간 렌더링은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환경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인터랙티브 앱에서는 특정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의 조작에 따른 결과가 화면에 즉각적으로 표현되어야 사용자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렌더링은 특히 엑셀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엑셀 환경에서는 사용자와 3D 모델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움직임 혹은 사용자의 시점 변화에 따라 엑셀 환경 내의 3D 모델은 실시간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다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사용자가 엑셀 환경에서 헤드셋을 움직이거나 터치 입력을 하면 그에 따라 렌더링 되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새롭게 엑셀 환경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실제와 가상 사이의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엑셀의 몰입감을 해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엑셀 환경에서는 실시간 렌더링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시간 렌더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즉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엑셀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려면 실시간 렌더링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엑셀 환경에서 3D 모델을 잘 활용한다면 이는 엑셀 콘텐츠의 몰입감 증대로 이어집니다. 몰입감이란 사용자가 가상의 환경에 완전히 동화되어 가상의 세계나 물체를 실제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는 화면을 통해 경험하는 가상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 경험을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허물며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D 모델이 얼마나 풍부하게 표현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D 모델의 디테일, 즉 세부적인 표현은 사용자가 엑셀 환경을 현실적으로 느끼는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3D 모델의 질감이나 조명 처리 등이 현실에 가깝게 표현될수록 사용자는 해당 모델을 실제 물체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디테일이 부족하다면 가상의 세계에 대한 몰입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3D 모델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너무 과도하게 살리려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실시간 렌더링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 정보가 과하게 많아지면 그만큼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계산량이 늘어나게 되어 실시간 렌더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시 엑셀 콘텐츠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입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디테일 표현과 실시간 렌더링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엑셀 환경이 사용자에게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려면 3D 모델의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렌더링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3D 모델의 디테일과 렌더링 성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엑셀 환경에 적합한 3D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 다각형 수 축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D 모델 최적화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성능의 엑셀 디바이스에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려면 3D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엑셀 디바이스처럼 그래픽스 처리 성능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드러운 엑셀 경험을 제공해야 하므로 우리는 3D 모델의 복잡성과 그 세부적인 표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3D 모델의 세부적인 형태와 복잡성은 대체로 다각형들의 수와 배치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각형 수가 많아질수록 더 세밀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처리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메모리 사용량 증가와 프레임 속도 저하, 그리고 배터리 소모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각형 수가 적어질수록 적은 처리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메모리 사용량 감소와 프레임 속도 향상, 그리고 배터리 수명 증가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주지만 세밀한 표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가상 환경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3D 모델의 활용에 맞도록 다각형의 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3D 모델을 최적화하는 것은 디테일한 표현과 실시간 렌더링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이어서 레벨 오브 디테일, 줄여서 LOD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OD는 3D 모델 최적화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LOD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상세 수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D 모델이 화면상에 보여지는 크기, 즉 3D 모델과 사용자의 거리에 따라 사용되는 모델의 해상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기법을 가리킵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멀리 있는 모델은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도의 모델을 사용하고 가까이 있는 모델은 높은 해상도의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멀리 있는 객체의 세부적인 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하여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처리 부하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의 풍경을 표현하는 엑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건물이나 나무와 같은 복잡한 3D 객체가 사용자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이들의 세세한 표현, 이들의 디테일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LOD 기법을 활용하면 객체를 단순화한 낮은 해상도의 모델로 교체하여 그래픽스 처리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LOD는 불필요한 디테일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시각적인 품질을 유지하며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LOD 기법은 3D 모델의 디테일과 그래픽스 처리의 성능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 엑셀 환경에서의 3D 모델 활용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복셀과 포인트 클라우드, 다각형 메쉬 등 다양한 3D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각형 메쉬는 그 적합성과 효율성 때문에 엑셀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각형 메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다양성과 정밀성입니다. 정점과 선, 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3D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더 많은 다각형들을 이용하여 높은 정밀도로 3D 모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밀한 표현은 그만큼 많은 그래픽스 처리 성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3D 모델을 실시간으로 엑셀 환경에서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필수적으로 도입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최적화 기법 중 하나로 다각형 수를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3D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면서 동시에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처리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최적화 기법으로는
LOD, 레벨 오브 디테일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3D 모델 표현에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모두 사용자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엑셀 디바이스의 성능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엑셀 환경 제작을 위해서는 이런 3D 모델 활용과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엑셀 환경에서 3D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엑셀 기술 그리고 3D 모델을 활용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더욱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